너무 기쁜 일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왜 마스크 관련한 Q&A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마스크 때문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실 때 파운데이션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마스크 안쪽에 파운데이션이 묻어 가지고 마스크를 다시 쓸 때 트러블이 좀 잘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싫으셔서 일부러 마스크 쓸 때 화장도 안 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슬프게도 비말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 좋은 마스크이긴 하지만 자외선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었을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대부분 하얀색 마스크를 끼시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모든 물질이 흡수가 되면 우리 눈에 반사되는 게 없어 검은색으로 보이고, 모든 빛을 반사시키면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흰색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자외선이 들어가면 난반사가 일어나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광대나 눈 주위 쪽에다 자외선을 반사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기미, 주근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미랑 주근깨는 전혀 다른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랑 치료법이 다릅니다. 기미는 여성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기미를 일으키는 굉장히 큰 이유이기 때문에 임신성 기미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호르몬의 영향이 심하신 분들이 있고요. 나이대는 보통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고, 눈 아래쪽, 광대 쪽이나 뺨에 모양이 되게 불규칙한 갈색의 반점 같은 게 특징인데, 마치 수채화 물감으로 쓱 그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생깁니다. 정확하게 딱 또렷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주근깨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고 피부가 하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면서 깨를 뿌린 듯하게 진한 검은색이 콕콕콕콕 찍혀 있습니다. 점은 아닌데 뭔가가 검은색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 그러면은 주근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근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치료가 어렵지가 않아요. 들어보셨죠? IPL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쓰였던 색소 레이저 중 하나인데,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얘는 레이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은 빛으로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이 인텐스 펄스트 라이트라는 IPL을 통해 가지고 주근깨를 태워버리게 되면은 까맣게 재가 돼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주근깨에 있어서. 기미 같은 경우는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기미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진 않고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데요. 가장 요즘에 그래도 좋은 레이저가 피코토닉 레이저입니다. 아까 IPL이 주근깨에 그렇게 효과 좋다는데 저 기미 IPL로 치료하면 안 돼요? 슬프게도 IPL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자극이 또 다른 기미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미는 가장 안전하고 저자극적인 피코토닉을 베이스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색소 질환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슬픈 질환 중 하나예요. 마스크를 아무리 저자극 소재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면 이런 것처럼 몸에 아주 친화적인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계속 접촉하다 보면은 접촉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기 때문에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트러블도 올라오고, 문제는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나도 모르게 긁고, 근데 또 마스크를 써서 또 트러블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깊은 흉터가 남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가 비말 마스크, KF94를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비말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습도 높은 공기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습도가 마스크 안쪽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서 피지 분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여드름 발생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런 마스크로 인한 여러 가지 여드름은 피부 장벽 손상 회복과 함께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효과 좋은 시술이 있습니다. 가볍게 내가 아주 크게 손상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시작되는 게 LDM이라고 있습니다. LDM 물방울 리프팅으로 불리는데 고밀도 초음파 에너지가 침투되면서 피부의 재생을 돕고 피부 회복 능력을 증가시키는 시술인데요. 장점은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 갖고 리프팅 효과뿐 아니라 피부 밸런스 유지에, 홍조나 여드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수분을 끌어올려서 보습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아픈 애인데 엑소점이라고 있습니다. 엑소점 같은 경우는 스킨 부스터 시술 중 하나인데요. 스킨 부스터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좋은 성분을 침투시켜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봤자 얘가 피부로 갈지 장으로 갈지 근육으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한 성분은 피부층에 직접 침투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 엑소점이라는 거는 줄기세포, 스템셀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세포 단위의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이 가능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면서 특히 또 항염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염증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갖고 있는 항염 효과가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트러블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나 지금 진행성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요. 보통은 이제 침투시킬 때 MTS라고 마이크로 니들로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데 침투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반응 중 하나는 모공도 좀 잘 줄어들고 속건조도 개선이 되고 트러블, 여드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해서 망가진 피부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작아지고 흉터가 생긴 경우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LDM은 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클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흔히 니들 RF라고 하죠. 바늘로 직접 얼굴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안쪽 깊숙한 곳에서 고주파를 쏘므로써 피부를 개선시키고 잔주름도 개선하면서 여드름 흉터를 차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피지선까지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지선이 과발달돼 갖고 올라오는 것이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효과적인 시술이고요. 현재까지는 가장 여드름 흉터에 좋은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홈케어로 여러 가지 세안법도 해보고 뭐 여드름에 좋다는 티트리 오일도 발라보고 위험하지만 집에서 압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이놈의 마스크 트러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피부과로 오셔서 진단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 여드름이 있는데 얼굴에 레이저 제모를 받아도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드름 자체를 악화시키냐 안 악화시키냐의 문제는 좀 아닌데요. 여드름이 너무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제모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드름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레이저 제모를 받다가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이미 피부 안에 그 모낭 쪽에 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낭염이 발생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저 제모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슬프게도 모공은 웬만해서는 홈케어로 확 좋아지는 경우를 솔직히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알로에질을 바르면 줄어든다, 냉찜질을 하면 된다 등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피부를 차갑게 만들어 갖고 일시적으로 모공을 수축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 모공 개선은 아닌 거죠. 결국 다시 돌아오는 모공 구멍 때문에 참다가 내어나셔서 개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모공의 개선 드릴 수 있는 시술로는 바로 첫 번째는 아쿠아필인데요. 아쿠아필이 무슨 모공을 줄어들여요? 걔는 그냥 모공 안을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쿠아필은 저자극적으로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건데요. 모공 안에 노폐물이 있으면 그 노폐물이 자극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공이 또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모공 안에 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모공이 줄어들고 싶어도 줄어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아쿠아필로 모공 안을 비워놔야지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피코프락셀이 있습니다.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는 3세대 프락셀로 불리는데요. 기존의 프락셀처럼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거나 홍조를 만들진 않고 피부를 통과를 해서 안쪽에서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지고 모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피코프락셀로 많이들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크릿인데요. 이 니들 RF 시술, 바늘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안쪽에서 고주파를 써서 차오르게 하는 시술도 여드름 흉터뿐만이 아니라 모공을 수축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엑소점, 트러블 항염 작용이 있어서 많이 받는 엑소점도 MTS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모공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에 대한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드리자고 한다면은, 기미, 주근깨에는 피코토닉이나 IPL을 베이스로 본인 상황에 맞춰서 다른 시술들을 첨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드름에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시크릿 같이 니들 RF 방식으로 피지선까지 정리해주는 방식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스킨 부스터 제품 중에서는 엑소점, 그리고 피부 관리 중에서는 LDM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효과 좋은 여드름 필링 같은 것도 많으니까 본인 피부에 맞춰서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늘어난 모공 개선에는 아쿠아필, 피코프락셀 또는 시크릿이나 MTS 같은 게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에 고민이 있는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평소에 다른 피부 고민이 많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